자, 원가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제 1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T의 구조만 알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100%입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T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은 원가액에 대한 개념만 조금 잡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 운영한다고 하면 되겠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따아가 뭐죠? 따아가. 따아가 있고 또, 뜨아가 바라가 있죠, 바라. 자, 바닐라 라떼 많이 가지 맙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라멜 마키아토는 뭐예요? 안 줄여요. 카라멜 마키아토, 카마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을 따져봤더니 역시 잘 팔리는 거 뭐가 잘 팔리냐면 아가 잘 팔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가 10,000원의 매출을 남겼고 바라는 7,000원의 매출을 남겼고 따는 5,000원의 매출을 남겼고 카마는 2,000원의 매출을 남겼어요. 뭐 이렇게 해서 총 매출을 따져봤더니 토탈이라고 했을까? 총 매출을 남겼더니 24,000원? 24,000원. 네, 24,000원의 수익을 남겼는데 매출을 남겼고 그다음 이제 원가를 봤더니 원가가 20,000원인 거죠. 그래서 이익이 얼마냐면 4,000원의 이익을 받죠. 이런 이익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원가 분석을 한번 해본 거죠. 원가 분석을 하니까 따가 1,000원밖에 안 들었고 보니까 바가 9,000원의 원가를 들은 거예요. 9,000원의 원가를 들었고 그다음 아가 5,000원의 원가가 들었고 카마가 5,000원의 원가가 된 거죠. 얘는 그럼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원가 분석을 이렇게 하니까 원가가 20,000원이 들었다라고 나온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은 뭐죠? 얘 지금 적자 보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얘 없애지 뭐. 얘 없애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22,000원이 되고 얘는 15,000원이 되어서 수익 자체가 7,000원의 수익을 남기는 구조로 갖게 되네. 아하. 오케이. 너도 날려야 되겠네. 맞죠? 그래서 7,000원을 날리니까 얘는 15,000원의 매출에 6,000원의 원가가 발생되어서 9,000원의 이익이 발생되네. 맞죠?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뭐다? 원가 분석이 되는 거죠. 원가 분석을 통해서 적자 보는 항목들은 날리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5,000원의 원가가 사실은 얘의 원가였어. 사실은. 얘가 만약에 10,000원의 원가가 들었고 얘가 비용이 0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못 날린 거지. 잘못 날리면 어떻게 돼? 결과물이 다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손익계산서는 토탈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원가에게는 관리 쪽입니다. 관리 쪽. 얘는 약간 보고 쪽이고요. 보고 형식이고 얘는 우리가 배우는 재무회계의 기업회계 쪽은 외부 보고용이고 지금 공부하는 원가는 내부 관리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따지기 위한 데이터로 작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이런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원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원가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가는 사실은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로 나누어져서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파트는 뒷파트예요. 우리 급수로 치면 전산세무 1급이 관리 회계 파트고
전산세무 2급까지는 말 그대로 원가액이에요. 여기 원가액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과정을 말을 하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죠. 영어로 친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간은 알파벳을 배우는 시간인 거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좀 딱딱하지만 그런 쪽으로 학습을 할 예정이고, 학습의 목표는 사실상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가의 개념. 자, 원가의 개념. 1번의 원가의 개념. CX.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 뭐 이런 말 나오죠. 이러한 원가는 일정 기간 줄 거세요. 우리가 배우는 재무 상태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 소비된 경제적 가치인 비용과 구별된다. 이렇게. 현재 우리가 다뤄봤지만 제로 끝난 것들은 제공품이라는 자산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되죠. 그래서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처리했다가 얘를 비용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죠. 02번 원가의 특징. 얘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원가의 특징 제목만 한번 읽어보면 1. 경제적 가치 소비다. 그렇고 2번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3번 정상적인 경제 자원의 소비여야 한다. 뭐 그런 특징이 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원가의 분류. 자, 원가의 분류는 지금 여기가 지금 오늘의 주제가 이제 원가의 분류 주제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그리는 세팅을 조금 외우셔야 돼요. 여기가 원재료라는 겁니다. 원재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T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T 그 다음 여기까지 이어지면 완벽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칸 채우기 하는 것이 오늘 수업 일단 주제인데 사실은 여기 주제인데 잠깐 필기 잠깐 좀 꺾어주세요. 잠깐 스톱해 주시고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제가 실제적인 수업할 때는 하나를 지울 거예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원재료라는 자산 왼쪽에 플러스 오른쪽에 마이너스. 자산은 어디가 플러스죠? 왼쪽이 플러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자산이 제공품입니다. 제공품은 그러면 얘도 재고 자산이니까 왼쪽에 플러스 오른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얘가 제품은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이런 모습을 띠게 돼요. 플러스 밑에는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기초, 아래는 단기, 오른쪽에는 기말. 이런 모습을 띠면 되고요. 똑같이 플러스 밑에는 기초, 밑에는 단기, 오른쪽에는 기말.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기초, 밑에는 단기, 오른쪽에는 기말. 이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얘 이름은 기초 원재료. 기초 원재료는 1월 1일이라고 치면 그 1월 1일 날 시작했던 그 재료값.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기의 기말 데이터가 기초가 됩니다. 어쨌든 기초 원재료. 얘 이름은 단기 원재료라고 읽으시면 돼요. 정확한 내용은 단기 매입 원재료 이런 식입니다. 단기 매입 원재료. 얘는 기말 원재료. 자, 그럼 읽으셨죠? 요거 읽어볼까요? 기초 제공품. 얘 이름은 기말 제공품. 얘 이름은 기초 제품. 얘 이름은 단기 제품. 얘 이름은 얘 이름은 그런 말 없습니다. 예, 단기 제공품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얘만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어쨌든 원재료는 기초의 단기에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고 얘가 이제 20이고 뭐 이렇게 하면 기초에 10이 섰다가 20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료가 총 몇 개가 있냐면 30개가 있는 거죠. 30개가 있는데 기말에 5개만 남았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이 똑같기 때문에 30개에서 5개가 남았으니까 25개가 창고에서 나간 거예요. 그 나갈 때 이름이 무엇으로 나가냐면 재료비라는 놈으로 나가요. 재료비. 그래서 원재료의 짝꿍은 재료비가 됩니다. 얘를 분계로 나타내면 차변의 재료비, 대변의 원재료라는 모습을 갖추게 돼요. 이런 모습을 띠게 돼요. 이런 모습. 왜 이런 모습 띠냐고 한다면 얘를 스티커라고 생각하면 스티커를 탁 떼가지고 오른쪽에 탁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짝꿍은 재료비인데 이런 분계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은 딱 이 모양만 나옵니다. 이 모양만 딱 나와요. 그래서 원재료의 짝꿍은 재료비인데 원재료 왼쪽에 다른 놈이 오면 수선비 이런 놈들, 복리후생비 이런 놈들이 온다면 얘는 가로 열고 저격할 타기정이라고 해서 이 아래에 타기정이라고 적습니다. 그것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원재료는 짝꿍이 재료비예요. 재료비가 저 오른쪽에 재료비라는 재료비는 어디에 들어오죠? 차변에 들어오겠죠. 맞죠? 비용이니까 얘가 왼쪽으로 갑니다. 약간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원재료라는 창고에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트럭에 25개 싣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창고에서 차 몰고 이렇게 나오면 5개 남기고 25개 실어서 전부 다 가난한 그 짜장면 그릇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 갖다 부은 거죠. 25개를. 이해가시죠? 그럼 25개가 이제 안에서 재료가 막 도는 거죠. 안에 막 밀가루 돌고 막 도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노무비라는 놈과 경비라는 놈이 만나는 거죠. 이 세 놈을 뭐라고 하냐면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제조원가 3요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조원가는 총 몇 요소라고 한다고요? 제가 3요소인데 얘 이름이 뭐냐면 재료비 또 금방 뭐라고 했죠? 노무비 또 뭐라고 하냐면 경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3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재료비는 어디서 오냐면 그냥 원재료라는 창고에서 올 뿐이에요. 끝이에요. 끝. 원재료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노무비는 통상 임금, 퇴직급여, 라는 사람에게 썼던 비용에 대해서 모아놓은 것이 노무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업들 있죠. 건설업, 자동차나 할까요? 자동차 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료는 1,000원인데 공인비라고 해서 9,000원 이렇게 붙죠. 그 기술력이라고 하죠. 이 기술이 아주 원가에서는 크게 보는 거고, 그 다음 경비, 나머지 복리후생비제, 접대비제, 뭐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경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도 차변에 발생되고, 노무비도 차변에 발생되고, 경비도 차변에 발생되고,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제제인데 얘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 한번 해볼게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 추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누가 먹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를 하면 얘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눕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면 얘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와 그 다음 또 뭐로 나눈다고요? 간접 재료비로 나누어지는 거죠. 제가 간제라고 할게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눠지죠. 노무비도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를 하면 직접 노무비와 그 다음 간접 노무비로 나눠집니다. 경비도 나누면 직접 경비랑 간접 경비로 나누는데 통상 얘는 안 나누더라고요. 책에서 옛날에는 나누어지는 문제가 나는데 요즘엔 안 나오고 그냥 얘를 경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를 나눈 애들을 전부 다 다시 뿌려줍니다. 어디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간접비로 간접비만 모아놓은 거 이렇게 나누어 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직접 재료비 차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얘는 어디로 가냐고요? 얘는 제조 간접비 여기로 떨어집니다. 여기로 떨어지고, 직접 노무비는 또 어디로 가냐면 직접 노무비 여기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간접 노무비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여기로 떨어집니다. 얘는 여기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5개로 쪼갈라서 직제, 간제, 직노, 간노, 경비로 쪼갈라 놓고는 얘를 직접 재료비만, 직접만 모아놓고 간접, 경비 3개를 모아서 재비치 시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 더하기, 경비 이 값이나 직제 더하기, 직노 더하기, 제조 간접비 값이나 똑같죠. 그래서 제조원가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하기도 하고, 직제, 직노, 제조 간접비를 재간이라고 할게요. 재간이라고 할게요. 직제, 직노, 재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다시 제조원가 3요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하기도 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하기도 하고, 직제, 직노, 재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시험은 이쪽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한 90%가 직제, 직노, 재간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보통 문제 풀 때는 얘를 지웁니다. 이해가시죠? 얘를 지우고 재료비가 그냥 직제로 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요. 실제로는 재료비가 직제만 가는 게 아니라 재간에도 흘러가죠. 맞죠? 그래서 얘의 모습이 이제 대변으로 가서 상계 처리가 되고, 얘도 대변으로 가서 상계 처리가 되고, 얘네들도 대변으로 가서 상계 처리가 되어서 이제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되냐면 얘네들이 1로 들어가게 돼요. 1로. 즉 무엇이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단기 제공품이 되는 거죠. 이 단기 제공품 안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고, 직제, 직노, 재간이 있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 아까 얘 이름이 단기 제공품이 아니었는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단기 제공품의 용어를 계속 쓰고 있죠. 느낌은 단기 제공품이 맞는데, 직제, 직노, 재간을 뭐라고 하죠? 제조원가라고 하죠. 제조원가 다 모였으니까 뭐라고 했죠? 앞에 토탈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총 제조원가가 되죠. 얘 이름은 뭐냐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얘 이름은 단기 총 제조원가고, 내 마인드에 들어가 있는 느낌은 단기 제공품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맞죠? 나중에 단순화 시켜드릴게요. 어쨌든 원재료에서 재료비가 이렇게 흘러들어서 얘가 일로 들어가고, 얘가 일로 들어가고, 얘가 일로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큰 짜장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기존의 제공품, 즉 미완성품이 있다라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얘가 이제 10이 있었고 얘가 50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제공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이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총 60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다가 기말에 20개가 남았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20개가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제공품도 하나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창고 안에 60개가 계속 만들어지다가 20개가 남았어요. 그럼 40개 어디 간 거지? 제품이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뭐냐면 제품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글자가 제품. 이 제품이 트럭에 실려서 제공품이라는 창고를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오면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매장으로 차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1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 이름이 뭐였죠? 단기 제품이죠. 얘나 똑같은 말이에요. 얘 이름도 사실상 단기 제품이 되는 거죠. 얘 이름도 단기 제품이 되고, 얘도 단기 제품이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 즉 창고로 흘러 들어간 친구는 30개가 흘러 들어갔네요. 그래서 단기 제품이 30개가 흘러 들어가고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에서 기말 제품을 뺀 나머지 얘를 뭐라고 하죠? 얘는 회계 2급에서 배웠죠?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 매출 원가는 나중에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로 흘러 들어가겠죠. 여기가 뭔데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순매출액이죠. 정확하게 총 매출액 빼기 3총사 한 순매출액, 매출원가를 빼고 나면 여기가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훅훅훅훅 해서 제공품이라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 되었다가 다음 매장으로 옮겨 타고 매장에서 팔리면서 비용화 되는 겁니다. 비용화. 이것이 원가액의 흐름이에요. 여기까지가 공장에 관련된 데이터고 여기가 매장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이 모양은 우리 회계 2급에서 배웠던 그 모양과 똑같죠. 여기가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원가 명세서, 여기가 뭐냐면 손익계산서의 흐름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니까 이 데이터는 똑같죠. 그래서 원가 명세서의 최종 데이터가 뭐냐면 단기 제품 제종가예요. 그것이 2IS로 가는 거죠. 원가 명세서의 최종 데이터인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어디로 가냐면 손익계산서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가요. 얘가 손익계산서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내가 원가 명세서를 내가 이제 김이사야. 김이사가 직원 보고 시켰어. 김대리 원가 명세서 가져와 보세요. 원가 명세서를 보면 매출 원가를 알 수 있다, 모른다? 원가 명세서를 보면 매출 원가를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릅니다. 이름은 왠지 느낌이 비슷하거든. 원가 명세서를 보면 매출 원가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가 명세서는 단기 제품까지만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알 수가 없죠. 얘는 무엇을 봐야 돼? 손익계산서를 봐야 돼요.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지금 원가 명세서는 여기까지의 데이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데이터인데 그러면 기초 제품은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매출 원가는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기말 제품은 매출 원가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단기 제품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래서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세분이 얘입니다.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세분이 얘입니다. 얘.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세분이 얘입니다. 일명 얘 모양이 지금 뭐랑 비슷하죠? 기억이죠? 맞죠? 자,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1, 2, 3, 4.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는 것은 1, 2, 3, 4. 이해가시죠?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얘 이름은 뭐지? 기초 제품. 얘 이름은? 기말 제품. 얘 이름은? 자,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세분.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세분.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오케이?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세분. 그림으로 외우세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이런 식으로.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나올 때 됐습니다, 이제. 얘네들도 나올 때가 됐어, 이제. 기출 문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있어요. 자,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좀 지워볼게요, 이제. 싹 한번 지워볼게요.
응? 동영상 찍어놨으니까. 자, 시험 치는 모드는 뭐냐면, 이제 내일 이제 수업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단순화시키면. 요거 하나 빼고. 자, 이게 단순화된 거예요. 읽어보고 맞힐게요. 읽어보고. 얘 이름 뭔데요? 기초원재료. 기초원재료. 얘 이름은? 기말원재료. 얘 이름은? 기초제공품. 얘 이름은? 기말제공품. 얘 이름은? 맞아. 단기 총 제조원가. 얘 이름은? 단기 제품. 얘 이름은? 기말 제품. 얘 이름은? 기초 제품. 얘 이름은? 얘랑 똑같아. 단기 제품. 단기 제품. 얘 이름은? 매출 원가. 얘 이름은? 직제, 직로, 제가 이제 이어볼게요. 얘가 1로 들어가고 얘랑 합해져서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1로 되고 요 관계만 알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풀어요. 대신 손으로 쓸 때도 한글은 안 적는 걸로. 아시겠죠? 자, 이 부분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답은?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정리만 한다고. 정리만. 이게 얘입니다. 얘가 이름 뭐라고요? 기초 제품. 얘 이름은? 기말 제품. 얘는? 매출 원가. 기억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